영국대가 그래도 문제가 많이 쉬워졌어요. 전에는 조금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불편했죠. 수능 심화형으로 좀 내는 편이에요. 근데 표현 방법만 좀 어색하고 좀 지나고 나서 보면 또 할만해 이런 상태이기도 하고 당하진 애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되게 당황해하는 애들도 있었었고 상황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뭐 함수를 fx를 주고 g는 뭐 원점 대칭이란 얘기를 열심히 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실근을 찾아라 뭐 그랬어요. 제시문을 보니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가에 쓰여져 있고 나에는 수열의 기록적 정의라고 되어 있고 다는 치환적분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면 제시문 가나 다를 이용해서 뭔가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예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배경 설명이랄까? 첫 번째 인테그랄 상수 x ft의 dt 얘는 스몰 f의 부정적분 중에 한 개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x에 관한 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gx라고 애칭을 붙이면 정식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GA는 0이겠죠. 그 다음에 이 GX라는 놈은 미분을 치면 T에 관한 식이 X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 그래서 fx가 된다. 라고 수투 때부터 되게 간단하게 정리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G라는 그래프를 해석하려면 도함수를 알아야 되는데 도함수가 F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중간 과정에 이런 게 껴있는 거거든. 라지 F의 X 빼기 라지 F의 A라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해결한 후에 그거를 X로 미분하자는 얘기니까 여기를 X로 미분해야지 이렇게 건드려 왔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미분하면 뭐 너는 스몰 F로 바뀌어서 네가 되는 거지 뭐 상수는 미분하면 저러니까 나야 이렇게 했던 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었고요. 두 번째 인테그랄 상수 x제곱에 ft의 dt 이런 꼴이 나오게 되면 얘는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a에서부터 x까지 ft의 dt라는 x에 관한 식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대고 x제곱을 나는 합성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합성했어. 그러니까 이 함수가 너랑 나랑 갖게 되는 x값이 뭐 존재하겠죠. 양수라고 하면 루트 2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애칭을 붙이면 gx 이렇게 붙였어요. 양수라고 해서 그냥 얘기할게요. g 루트 a는 0이겠구나. 즉 고정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보통 일반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적분함수 c 때문에 얘가 이제 어디에 걸려있는지 몰라요. 얘가 원함수가 어디 걸리는지 원래 모르는데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가 딱 뜨게 되면 걸리는 점을 알아요. x 절편을 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항함수였다면 인수를 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편한 놈이구나. 그 다음에 무심결에 지금 미분을 했습니다만 얘가 미분이 되려면 피적분 함수, 적분 당하는 함수가 연속함수일 때만 미분이 된다. 이런 것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합성함수가 되는 거니까 gx라는 것은 라지 f 프라임을 스몰 f라고 하자고 그 라지 f의 x제곱 빼기 라지 f의 a 이렇게 쓸 거라서 g 프라임 x를 하면 합성되어 있는 거 생각해보면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2x에다가 f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써야지 뭐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또 세 번째는 아래끝 위끝이 뭐 전부 다 변수가 나올 수도 있죠. 여기가 뭐 3x 여기가 뭐 x제곱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ft의 dt라고. 얘가 안 되는 값 찾는 거는 논외로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논외하고 여기를 다시 gx라고 붙여요. f는 연속함수라고 하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그 합성을 하기에는 그 좀 그렇잖아요. 뭐 만들려면 만드는데 f의 x 제곱이 있고 빼기 f의 3x 이렇게 돼 있는 함수다 보니까 너를 gx라고 한 거 아니냐. 그 미분을 치자. 그럼 g 프라임 x 얘는 스몰 f의 x 제곱이 되고 소미분을 곱하면 2x가 되고 빼기 f의 3x가 되고 나는 3이 돼. 이런 것들을 많이들 봤어요. 또 네 번째 단계 인테그랄 상수 x 여기가 x하고 t가 섞여 있는 음함수꼴이 나오고 수투에서는 여기가 편하게 나오죠. 이쪽이 편하게 나오는데 미적분으로 가게 되면 f의 x랑 t가 섞여서 나오는 dt 이렇게 식을 쳐다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기가 뭐 x-t가 있는데 f의 뭐 x 더하기 t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일단 좀 편하게 두는 거예요. p 정도로 치환을 해서 여기 있는 것을 t에 관한 식을 p에 관한 식으로 바꿔치기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놀러가는 것이 기본이죠. 그 놀러가게 되면 수투에서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쓰는 거예요. 수투에서 하는 것처럼 a에서부터 x까지 뭐 할까 이게 이런 거 많이 나오죠. x-t, ft, dt 이런 거 적당히 a를 치환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정확히 얘가 나오는 건지 아닙니다만 됐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변수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변수 분리 해놓고 나서 미분하고 이런 과정을 취하게 되는 이런 기술들을 수능 문제를 풀 때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좋아요. 이제 그래서 영대기 하는 값을 찾는 거는 좀 곤란하고 머릿속 생각이 이거를 대충 뭐 ht, 스몰 ht라고 하면 라지 h의 x 빼기 라지 h의 너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걸 미분 칠 거니까 속함수가 편한 놈이라서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를 x로 미분해요. 미분하고 싶잖아 왠지. x로 미분하면 여기 t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어쨌든 접분한 다음에 미분할 거잖아요. 접분한 다음에 미분할 건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라서 x gx 빼기 x-알파의 g에 x-알파 이렇게 되고요. 이게 f 프라임 x가 되는 것을 얻을 수 있죠. x로 미분하면 이런 말을 쓰시면 그래요. 그 f 프라임 x를 써주면 a에다가 k가 앞으로 나갈 것이고 소미분해서 먼저 곱했어요. 코사인의 kx 이렇게 미분이 되어 있는 상태로구나. 뭐 그걸 알 수 있네요. 근데 알파가 0과 2 사이 움직인다 했고 g알파가 마이너스 3파이일 때 실수 알파를 구해라. 그 얘기를 가만히 쳐다보자고. 우리가 이용해 먹어야 될 거는 g알파를 이용해야 돼요. 거기서 뭔가 g알파가 나와야 되잖아. x 대신 알파 넣어야지. 그럼 x 대신 알파를 넣게 되면 이쪽이 편하고 여기 g알파가 기어 나올 것 같고 그럼 반대로 x 대신 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날아가고 이쪽이 좀 식이 이쁘게 나오게 될 것 같은 그 두 개를 같이 써야 되겠구나. 0을 집어넣은 이유는 여기 거시기 조건 어디였어? 어디였나? 여기 있잖아. 여기 있으니까 뭔가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나한테 대입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x 대신에 0을 먼저 대입하자고. 0 대입하면 알파죠? 알파에다가 g의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x는 0 대입했어요. 여기다 0 대입합시다. 0 대입하면 여기 1이니까 ak예요. 이렇게 알파 k겠죠. ak인가요? 잠깐만. 그죠? fx가 알파죠. 왜 a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미안.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알파를 날릴게요. 알파를 날리게 되면 g의 마이너스 알파가 알파를 날렸어요. 그럼 k 이렇게 돼. 왜냐하면 알파하고 양수 뭐 이렇게 저 조건 있잖아요. 0에서 2까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g의 마이너스 알파가 k라는 말은 이 말은 저기 조건에 의해서 g 알파를 구할 수 있어요. g 알파는 마이너스 k라는 말과 똑같겠구나.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겠네요. 됐죠? 근데 g 알파가 마이너스 3파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3파이예요. 그래서 k를 구했다. k는 3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근데 이제 실수 알파를 구하라 그랬어. 이제 우리 하나 더 해야죠. 두 번째 뭐 집어넣기로 했더라? 알파 집어넣기로 했어요.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었죠.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의 g 알파가 되고 여기 신경 쓸 게 없어요. 안녕 하고 사라져요. 빠이빠이. 일단 알파를 넣어요. 알파를 넣으면 k가 일단 쓰자. 알파에다가 k 3파이 쓸까? 3파이 쓰고 코사인에 여기는 3파이 알파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x 대신에 알파 넣었으니까요. 그러면 알파는 털어요. 이렇게 털어내고 이렇게. 왜냐면 알파는 양수니까요. 그 다음에 g 알파가 위에서 구한 게 마이너스 3파이라고 그랬거든. 그 얘를 이쪽으로 다시 쓰면 얘가 마이너스 3파이예요. 따라서 3파이를 털면 코사인 3파이 알파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알파의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라고 그랬으니까 3파이 알파의 범위는 0에서부터 6파이? 요 사이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다 한 것 같죠? 이제 느낌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찾으시면 돼요. 이 주어진 범위에서요. 그럼 파이 한 바퀴 돌아 3파이 한 바퀴 돌아 5파이 그 다음부터 안 되겠네.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알파를 구하면 전부 다 3파이로 나누는 양이 나니까 3분의 1, 3분의 5 이렇게 3개가 나오겠네 라고 정리하면 되겠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뭐 답을 정하시면 되겠고 이제 문제 2번이요. 기분이 안 좋죠. 문제 2번 저 뭐야 이상하게 생겼어. 그 이제 느낌은 알파 k를 파이로 줬으니까 뭐 이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파이로 인정해서 문제를 풀 생각인 것 같고 A11이랑 A2를 따로따로 구하라는 건지 아니면 뭔가 뺄셈 형태로 돼 있으니까 정화관계에서 대입을 더해서 나누라는 얘기인 건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식을 정리해봐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위에 있는 건 좀 그냥 두고요. 여기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아래는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여기에 생김새가 말이지 g라는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얘도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우리가 뽑아낸 식을 보면 여기 뭐 이렇게 x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서 뭐 그러면 이거를 x라고 두면 이게 x라는 얘기니까 뭔가 이쪽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기는 하고 이건 좀 없어져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뭔가 이게 항의 차이가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기로 해요. 다시 이제 뭐랄까 정화식을 약화시키는 그런 작업처럼 여기 x 대신에 뭔 짓을 해가면서 하고 싶어. 뭐 대입을 해서 항번호를 좀 늘린다거나 항번호를 좀 낮춘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데 x 대신에 x 더하기 알파를 양쪽에 좀 집어넣어보죠. 이제 틀이 지금 이렇게 막 1알파, 2알파, 3알파, 4알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얘는 뭔가 x 대응품인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x 더하기 알파를 집어넣기로 해요. 그 x 더하기 알파, g에 x 더하기 알파, x 대신에 x 더하기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x에 g에 x 이렇게 되어 있네요. x 대신에 x 더하기 알파를 넣으면 여기가 뭔가 계산이 좀 나쁘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 얘는 코사인에 k에 x 대신 x 더하기 알파 이렇게 집어넣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코사인에 kx가 되고 아까 k알파를 줬잖아. k알파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k알파는 파이예요. 이렇게 너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kx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k알파는 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긴 파이야. 그 파이랑 나랑 곱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파이에 코사인 kx가 돼. 여기까지 하나 구했어요. 우리가 끌어내야 될 게 x 더하기 알파 패턴이에요? x 더하기 n알파 패턴이에요? x 더하기 n알파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까지 더 키워보고 싶은 느낌이에요. 또 넣죠 뭐. x 대신 x 더하기 알파를 또 넣어봐요. 또 넣어보게 되면 x 더하기 2알파 g에 x 더하기 2알파 이렇게 되고 빼기 x 더하기 알파가 되고 g에 x 더하기 알파가 되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 파이는 그대로 있는 채로 여기다 대고 x 더하기 알파를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럼 아까 했잖아. 여기다 대고 x 더하기 알파를 넣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가 달리면서 나가죠. 마이너스가 달리면서 나가니까 이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알파 달릴 거란 말이에요. 그 파이에 코사인 kx 이렇게 되겠는데? 어떻게 따라오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느낌이 그렇네. 1이면 마이너스 1, 2면 1, 3이면 마이너스 1, 4면 1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부호가 뿔막뿔막 갈 것 같아. 그래서 얘를 내려봐. 내려보면 x 더하기 n 알파 g에 x 더하기 n 알파 빼기 얘는 이제 직전항이잖아요. 2면 1이고 뭐 1이면 빵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n-1의 알파 항상 구경할 때는 알 것 같아요. 혼자 할 땐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짝수일 때는 1이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코사인 kx 정도로 쓰면 뭔가 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죠. 그러면 저 an이라는 정의는 말이지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k분의 2파이를 대입하면 나올 것 같은 거야. 뭔가가 k분의 2파이를 집어넣으면 여기 k분의 2파이 넣었죠? 여기 k분의 2파이 넣었죠? 넣는 순간 얘가 뭐 되는 거야? an이지. 그 다음에 k분의 2파이 여기다 넣었네? k분의 2파이 여기다 넣었네? 넣는 순간 너는 a의 n-1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대입하게 되면 알겠는 거야. a의 n에서 a의 n-1을 한 것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라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되고 코사인 kx 이렇게 나와 있는 거네. 근데 그 kx 그러니까 여기다도 x 대신에 k분의 2파이를 넣을 거잖아요. k분의 2파이를 넣으면 k분의 2파이 넣어봐. 코사인 2파이잖아? 코사인 2파이니까 1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날아갈 것이고 너 근데 파이 어디다 풀어먹었니? 파이야 너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A의 11에서 A의 2를 빼라 그랬으니까 시그마 걸고 싶네요. n이 여기다가 이제 1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11이 되고 여기에 2가 나와야 되니까 3이 돼서 A의 n 빼기 A의 n-1 해주면 나올 것 같아요. 실제 계산해보면 대입부 더하는 모습 살짝 보여주시고 이렇게 계산할 거니까 A의 11에서 A의 2를 뺀 식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시그마를 걸어야죠. 시그마 n이 3에서부터 11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파이 이렇게 돼 있네. 뭐 이렇게 몇 개 나열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3부터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파이, 뭐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뚝뚝뚝뚝 가서 10번장이 되면 플러스 파이가 되고 11번장이 되면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그 전체의 뭐 개수를 구해보면 9개잖아요. 9개니까 여기는 8개라서 이제 안녕 0 되는 거야. 그 너는 마이너스 파이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A의 11에서 A의 2를 뺀 것이 마이너스 파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필요한 거 하시고 3번 준비할게요. 또 지나니까 별거 아니죠. 지나니까 별거 아니에요. 논제 1번이 15점짜리였고요. 논제 2번이 20점짜리였었어요. 논제 1번이 15점, 논제 2번이 20점. 두 개 맞으셨으면 35점 확보. 35점 확보. 응? 똑같이 써야 되냐고요? 안 그래도 돼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이런 방향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뿐이지. 네, 괜찮아요. 논의만 뭉개지지 않으면 돼요. 괜찮아요. 어제 그 다뤄진 친구도 다양하게 풀었더라고요.
문제 3번. 문제 3번도 20점이었어요. 또 쓸 것 같으니까 이게 냅두고 아래만 지울게. 자, hx가 있는데 2알파에서 그 값을 가져.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일 테니 h 프라임 2알파가 0이 돼. 뭐 그거 이용하라는 얘기 같아요. 0 집어넣는 상황도 생각해보면 하나 그게 뭐 딱히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뭐 그거 다 치고 밑에 보면 g알파를 이용해서 쟤를 구하랍니다. 정적분의 결과를 구하랍니다. 그래서 일단 h를 미분하려면 이 적분식을 이쁘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있는 것을 좀 p 정도로 치환해서 바꿀 생각이에요. 먼저 좀 바꾸고 갑시다. 먼저 3번이요. 3번의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여기를 바꿔야 되니까 x-t를 p 정도로 치환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t에 대한 식을 p에 관한 식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고 여기는 dt니까 t의 범위가 0에서부터 x까지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란 말이죠. t가 0에서부터 x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편안하게 쓸게요. t가 0에서부터 x까지 움직이면 t가 0이면 p는 x고 t가 x면 p는 0이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로 미분하고 dt 붙일 거잖아. 마이너스 dt 여기는 dp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저 정적분의 결과가 인테그랄 x에서부터 0까지 t에 관한 식을 p에 관한 식으로 바꿀 생각이잖아요. 그럼 t가 x 빼기 p예요. t가 x 빼기 p니까 여기는 2x 빼기 p 이렇게 쓰셔야 하고 그 다음에 g에다가 p라고 쓰셔야 하고 dt는 마이너스 dp니까 마이너스 dp라고 쓰면 되겠다. 적분이 좀 필요하겠다. 그럼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붙이죠. 아래끝 위끝이 뒤집혀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0에서부터 x까지 2x 빼기 p의 gp가 되고 dp가 되겠군.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 적분의 식을 비교적 좀 간단하게 표현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 어차피 지금 미분할 거잖아요. 그러면 hx를 여기다 씁시다. hx는 마이너스 fx가 되고 이거 한 번 더 쓸게요. 더하기 0에서부터 x까지 2x 빼기 p gp의 dp 이렇게 이쁘게 써냈어요. 적분면수는 p니까 변수 분리를 하고 미분을 해야 되겠구나. 요거 변수 분리하고 변수 분리하고 에이, 이거 수능 문제 풀 때 많이 하는 행동들 아닙니까? p에 관한 식이었다면 적분변수가 p면 x는 상수 취급할 거니까 x는 저 앞으로 보내시고 얘는 0에서부터 x까지 p의 gp의 dp 이렇게 써내려갔네요. 이제 미분 칩시다. 미분 치면 h'x가 왜냐면 h'2알파가 0인 걸 이용하기 위해서 h'x는 마이너스 f'x가 있고요. 이가 x에 관한 식, 이가 x에 관한 식. 공을 쳐야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너 왜 2차원 보이냐? 그 다음에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치면 p에 관한 식이 x에 관한 식으로 바뀌겠네요. gx가 되고요. 얘도 p에 관한 식이 x에 관한 식으로 바뀔 거니까 마이너스 x의 gx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른쪽은 날리면 이렇게 계산하면 x의 gx 이렇게 되는 상태네.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g 프라임 2알파가 0 이걸 이용할 거니까 x는 2알파예요. h 프라임 2알파가 0, h 프라임 2알파 얘가 이제 0이었어요. 이쪽에다 0 쓸까요? 네가 0인 상태고 여기다 2알파예요. 마이너스 f 프라임 2알파가 되고 더하기 2배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2알파까지 뭔가 묻는 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dp가 됐고 더하기 2알파 넣었어요. 2알파 g의 2알파 여기까지 써놨어요. 이 조건 이용할 거예요. 근데 묻는 걸 보면 0에서부터 2알파까지 어쩌고저쩌고 돼 있으니까 얘 물었어요. 저놈이 너를 물었다 이런 거잖아요. 얘를 물었으니까 그래? 그러면 2배 0에서 2알파까지 gp의 dp를 써야 되겠고 이게 0이니까요. 얘 보내고 일단 얘 보냅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 얘를 보내게 되면 f 프라임 2알파 빼기 2알파의 g의 2알파. 그러면 요것만 계산이 되면 끝나는 거네. 요것만 계산되면 게임 오버.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조건이 g알파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파이. 이제 그랬어요. 이걸 이용해야 돼. 이걸 이용해야 돼. 뭔가 된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좀 된 것 같거든요. 여기 원래 처음에 그랬던 이 식 있잖아요. 이 식을 좀 몇 번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f 프라임 2알파를 구해라. f 프라임 2알파는 가만 있어봐. 여기다가 2알파를 집어넣으란 얘기는 여기다가 2알파 집어넣으란 얘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저 앞에서부터 2알파를 집어넣으면 2알파의 g의 2알파가 되고 날아갈 것 같죠? 빼기 2알파 집어넣었으니까 하나씩 까지는 거잖아. 알파 g의 알파 이렇게 되고 원래 있었던 얘가 마이너스 2알파의 g의 2알파예요. 됐네. 너 날아갔죠? 이거네 그러면. 그럼 나는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g알파를 줬잖아. 마이너스 알파분의 파이래. 이렇게. 그럼 이게 날리고 플러스 되고 파이네. 따라서 우리가 구할 0에서부터 2알파까지 이제 답안을 쓰는 척을 해야죠. GT의 DT는 1번 나누면 되겠다. 2분의 파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됐죠? 됐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썼던 저 식들을 이용하는구나. 우리 수능에서의 기억년 디귿 문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억년 디귿 문제가 추론형 문제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기억을 해결하면서 얻은 지식을 통해서 니은을 해결하고 디귿을 해결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는 추론형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형식을 띄고 있어요. 보통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 놓치지 마시기를. 답은 이번에 파입니다. 이제 넘어가죠. 문제 2번이에요. 문제 2번은 가보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다음을 고려하여 그린다. 우리 열심히 연구했던 그것이에요. 우리 알고 있어? 그래프 개형 그릴 때 쓰는 거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할 때 정의를 한번 써줄래? 이런 말인 것 같죠. 오케이, 정의 써줄게. 다 연속 조건. 우리 알고 있어. 연속 조건이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이의 정의를 써놨네요. 2.718 어쩌고 뭐 알고 있어.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참고로 해서 서술을만 하면 되겠다. 이제 문제 쓸 테니까 잠깐 보세요. 절대값 걸려있어. 너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 최소값이 T에 가는 식으로 나오나 봅니다. 절대값부터 풀고 싶고요.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도 두 개 한번 풀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고 HT 요즘에 그 수열의 극한 문제가 막 29번에도 뜨고 하니까 이쪽 연습을 좀 충실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미적분에서 28, 29, 30이 4점짜리로 뜨게 되는데 그 중에 그래도 좀 맞는 게 수열의 극한이니까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뭐 그런 것도 좀 들고. 그 다음에 문제 1번을 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를 구해라. G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을 찾아라. GX가 미분 가능하지 않는 그 점을 찾아봐. 뭐 그렇게 얘기했네요. 뭐 fx는 좀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추정해야지 뭐 어떡해. 그 gt가 fx라는 함수의 최소값을 gt라고 했고 그 t에 관한 식일 거라서 우리는 일단 그 fx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래야 되고, GT라는 것은 어쨌든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t의 범위에 따라서 GT를 써야 되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될 거고, GT를 썼다 치자, 뭐 그래프를 그리던 식을 썼다 치자,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으로 가니까 뭔가 해피해. 되게 반가운 애가 나왔거든. 심지어 2n 제곱을 줬어. 결합할 생각은 없나 봐 얘가. HT를 생각해 보면 HT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겠죠. 여기 밑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절대값이 1일 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2n 제곱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1일 때도 이렇게 막 1일 때 많이 쓸 때 나눌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가면 될 것 같거든. 결합할 때 생각이 아닌가 봐. 얘가. 어쨌든 뭐 보자고. 절대값 GT 빼기 K가 1보다 큰 경우, 절대값 GT 빼기 K가 1인 경우, 절대값이야. 그 다음에 절대값 GT 빼기 K가 1보다 작은 경우 정도 할 거예요. 1보다 크면 대충 3 정도 생각해봐. 얘는 무한대로 봐봐. 너무 크잖아. 너무 큰 값은 1이니까 빵이겠고, 이게 1일 때는 뭐 우리 모두 다 1이에요 그 말이니까 2분의 1이겠고, 대충 2분의 1 생각해봐. 2분의 1 생각하면 얘는 무한대로 치면 얘는 빵이니까 1분의 1에서 1이겠고, 이렇게 나와 있는 놈이에요. 얘를 그리려면 GT 틀리면 얘도 틀리네요. 이제 GT를 못 가면 안 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게 잘못되면 아래 거도 잘못되겠구나. 위에 거는 좀 똑바로 좀 하고 나서 아래 문제를 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했네. 자, 두 번째 단계. 쓰자 fx. fx는 2의 2x가 2x제곱이 2의 t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t의 범위가 뭔진 잘 모르겠으나, 왜냐면 지금 걸리적거리는 게 x가 0에서 1까지라 그랬거든. 또 찾기가 좀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고,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서 적당하게 빼주면 x-1에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t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2의 2x제곱 2의 t제곱이 되면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갈 거니까 여기 그냥 플러스로 바꾸면 되는 거라서 x 더하기 1에 2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t제곱,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최소값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함수를 그려내야 되는데, 그리기 전에 말이죠, 이때 미분한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보통 이렇게 극소에서 최소값까지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미분을 해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했죠? 여기 1이 있고, 그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했죠? 그럼 2x 빼기 2니까 2x 빼기 1에다가 2의 2x제곱, x로 미분했으니까 얘는 사라지겠죠. 영향을 받는 놈이 아니니까요. 여기 있는 범위는 계곡안으로 좀 바꿔야 되겠는데? 인정? 계곡안에서만 미분 가능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아래 거,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했죠? 이 미분은 대충 1이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치면 2가 앞으로 나갈 거니까 2x 더하기 2가 돼서 합하면 2x 더하기 3이 돼서 이렇게 2의 2x제곱이 됐고, 2의 2x제곱 2의 t제곱, 이런 식으로 도함수도 구했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얘는요, 이 주어진 구간을 세세하게 구하기 전에, 이 구간이 뭐 x의 구간이 있지 않겠어요? 그 x의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 안에서 어쨌든 x의 구간이 0과 1 사이잖아. 0과 1 사이니까 뭔가 2분의 1에서 극소를 갖는 느낌이고, 얘는요. 편솔로는 그렇잖아요. 2x 빼기 1이니까 이렇게 가면 이게 2분의 1이잖아. 극소를 갖는 상태고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이 범위를 만족할 때는 뭔가 이게 만족이 된다면 0과 1 사이라면 2분의 1에서 극소를 가질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이 들고, 확실치는 않지만 아직은 여기는 이미 0과 1 사이를 벗어나요, 얘가.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범위를 쳐다보면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후에서는 증가 상태가 되거든요. 증가 상태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 범위에 0과 1 사이의 범위가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컸을 때는 증가 상태니까, 이럴 때는 여기가 제로 지점, f0가 최소값을 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최소값을 갖는 상황을 이제 생각해보면 둘 중에 하나야. 이게 뭐냐면 GT라는 것은
F의 2분의 1로 결정이 되거나 또는 GT라는 것은 이 상황을 보건데 F의 0으로 결정이 되거나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아직 이건 두 번째 쓰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됐죠? 우리 지금 뭘 또 구해야 되냐면 T의 범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F의 2분의 1부터 써봐요. 이제 F의 2분의 1은 여기다 2분의 1을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2에 더하기 2의 t제곱이에요. 이렇게. 너는 F의 0은 저기 있어보자. F의 0은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 우리 아래쪽에서 놀고 있었잖아요. 아래쪽에서 그 F의 0을 이제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이렇게 되면 1 빼기 2의 t제곱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이제 결정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 중에 작은 걸 어디서 쓰고 있지가 중요한 거죠. 작은 걸 어디서 쓰고 있지가. 그럼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실수 t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 2의 t제곱 빼기 2분의 2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얘는 2의 t제곱이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게 1-2의 t제곱 이 상태예요. y는 이렇게 쓰죠. 뭐 x라고 쓰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y는 2의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2 이렇게. 우리 뭐 구하기로 했다고? 최소값을 표현하는 GT를 구하기로 했다고. 그때 t의 범위도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쳐다보면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x로 좀 바꿔드릴게요. 상관없잖아. GT를 구하는 뭐 t 할까? 아이 t에 그래. 알았어. t에 이걸 해. 그럼 일단 교점에서 뭔 일이 생기겠지. 2의 t제곱 빼기 2분의 2 1-2의 t제곱이 있어요. 이쪽으로 보내면 2의 t제곱 2분의 2 더하기 1 이렇게 됐네요. 2의 t제곱이 4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아유, 이거 뭐 혼나는데요? 이거 동분할까? 4분의 2 더하기 2 그렇게 되네요. t를 구하려면 구하네. t가 ln 4분의 2 더하기 2? 하이 참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2가 2.7 얼마니까 여기 분자가 4.7 얼마예요. 그 4분의 4.7 얼마니까 어쨌든 여기가 1보다 큰 거 아니에요. 1보다 큰 거니까 0보다는 크겠죠. 그렇잖아요. 0보다는 크고 그래.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겠지 뭐. 아니야? 그렇잖아. 1보다 작겠지. 0과 1 사이에 있는 놈이라는 거야. 우리가 달고 다니기 좀 귀찮으니까 여기를 알파 정도로 둘게요. 여기가 알파야. 그러니까 이 알파는 0과 1 사이 정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알파보다 작았을 때 GT는 여기를 쓰겠죠. 작은 거 쓰자며.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때 GT는 여기를 쓰겠죠. 작은 거 쓰자며. 작아야 되는 거니까 GT를 쓰자. 아 그래? 그러면 GT를 알겠는 거야. GT를 써보자고. GT는 GX라고 쓸게요. 이제 GX는 X가 알파보다 작을 때는 너를 쓰기로 했으니까 너는 X를 바꾸면 되죠. 2의 X제곱 빼기 2분의 2 이렇게 쓰면 되고 크거나 같은 거부터 먼저 할까? 에이, 상관없어요. 뭐 먼저 해도 상관없어. 나는 크거나 같은 거 먼저 쓰는 게 좋더라고. 개인 취향이에요. X가 다시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부터 할게요. 노란색이 나오니까 1 빼기 2의 X제곱 너희들은 하던 대로 해요. 괜찮아요. 알파보다 작았을 때는 이제 여기 쓰는 거죠. 그래서 2의 X제곱 빼기 2분의 2 이렇게 GX가 결정이 된 거네. 맞지? 아, 딱 봐도 이제 미분이 불가능이야. 왜냐면 이렇게 생겼잖아. 딱 봐도 미분이 불가능하지. 그래. 근데 문제생이 뭐라 했냐면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찾아야 그랬으니까 여기가 답인 거야 지금. 여기가 답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보면 미분교수의 정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파를 기점으로 해서 미분교수의 정의를 쓰는 척을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왜냐면 이 문제의 이슈는 여기까지 오는 게 이슈지 맨 마지막 확인 작업은 그게 중요한 과정이 아닌 것 같거든. 야, 그래프까지 다 그랬으면 이미 다 알려준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알려준 거니까. 상관이 좀 없어 보여.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델타 x를 영 오른쪽에 보냈어요. 델타 x 분의 g에 알파를 기점으로 연구할 거잖아. 알파 더하기 델타 x를 하고 g 알파를 뺄 거예요. 이렇게. 얘를 뭐 이렇게 대충 뭐 오미분 계수라고 부른다거나 우극한으로 부른다거나 뭐 그렇게 부르면 될 것 같거든. 근데 뭐 이렇게 계산해야 되나? 미분한 다음에 알파를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이렇게 바로 써도 좋겠다는 거예요. 대신 정의 쓰는 거 좀 보여주자고 제시는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리미트 델타 x가 0 왼쪽으로 갔죠. 델타 x분의 g의 알파 더하기 델타 x 미분계수 정의 쓰고 있는 거다. g 알파를 했어요. 대충 정미분계수잖아요. 이쪽으로 보면 미분 친 다음에 알파 집어넣으면 돼요. 이 알파 제곱이니까 두 개가 달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 과정은 굳이 이렇게 수식으로 다 풀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답안을 썼고, 혹시 몰라서 대학교 발표 예시 답안을 봤지? 걔들도 저렇게 써놨더라. 상관없다고. 그러나 이건 좀 달라. 애초에 처음부터 미분 가능성을 정의를 위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경우라면 또박또박 수식을 다 풀어주는 게 좋은 게 맞아.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 앞에 있는 얘가 훨씬 더 중요했잖아. 이게 중요한 게 최종 확인선을만 가는 거라서 이 정도만 써줘도 충분히 답안이 될 것 같고 실제로 모른 답은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좀 이렇게 가자고요.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거. 밑에 거는 실수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hx가 변속이 되는 x값의 개수는 3개래. 뭔가 좀 다른 기분인데 이렇게 이것도 필요 없잖아. 요즘 실무를 열심히 풀고 계신 분들은 많이 봤던 유형일 겁니다. 꽤 중요한 유형이라 생각 들고 29번급으로 던지려면 어쩔 수가 없지 않겠음. 이런 유형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2 더하기 2가 되고 이 함수를 써야 하나? 굳이 쓸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쓸까? 2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2 이렇게 됐고 이 함수는 1 빼기 2의 x제곱 이런 함수가 두 개가 떠 있었어요. 함수값도 필요해 보여서 마음에 드는 걸 한 군데다 집어넣죠. 얘를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자. 여기다 넣게 되면 4분의 2 더하기 2 빼기 2분의 2 계산하면 되지 뭐. 4분의 2 빼기 2분의 2잖아. 2분의 2 더하기 2분의 1 이게 뭐야 이거. 마이너스 4분의 2 더하기 2분의 1 아이고야 복잡해라. 얘가 지금 여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접해요. 됐어. 근데 아까 이제 분석하기를 얘가 이제 불연속이 되는 상태는 이게 1인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겠지 지금. 이거보다 클 때 작을 때가 좀 다르니까 불연속이 되는 거는. 그래서 GT 빼기 K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불연속이 생겨. 그러니까 GT는 K 더하기 1일 때랑 GT는 K 빼기 1일 때랑 여기서 불연속이 생겨. 그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Y는 K 더하기 1짜리랑 Y는 K 빼기 1짜리가 지나가게 되면 그때 만나는 그 X에서 불연속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몇 개래? 3개래, 3개. 3개니까 이 상수함수 2개가 부딪히는 것이 3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간의 길이가 2짜리거든? 구간의 길이가 2짜리인데 왜냐면 3개 만나는 게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이렇게 만들어서 3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잖아. 근데 얘는 구간의 길이가 2니까 손해설한 제가 안 써놨는데 너랑 차를 잠깐 봐요. 이게 걸릴 거냐 안 걸릴 거냐를 봐야지. 여기에서 너를 빼세요. 이렇게. 응? 계산해볼까? 4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4분의 2 더하기 2예요. 그러면 얘가 하여튼 대충 1점 얼마잖아요. 1점 얼마예요. 1점 얼마니까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거든. 여기 너에서부터 너까지의 거리가 대충
대충 1.5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게 걸리고 길이가 이 차이가 나는 게 이쪽에 걸리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뭐 어떡했어. 이렇게 걸린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돼요 지금. 이거 안 되니까 그럼 뭐 방법 없지 뭐. 여기에 K 더하기 1 걸리고 두 개 만나고 여기에 K 빼기 1 걸리고 이러는 수밖에 없겠네. 맞지? 이걸 먼저 끄면 K의 범위를 구해라. 이제 그랬어요. 이제 쓰면 돼요. K 빼기 1이 있는데 잠깐만. K 빼기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방금 얘기했잖아. K 더하기 1이 여기 있더라도 여기의 차이가 1.얼마라 그랬는데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얘는 이것부터 무조건 밑에 있어야지. 됐지? 있어야 될 거니까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그 다음에 K 더하기 1은 뭐 여기 있어야지. 그 다음에 저거보다 내려가야겠네. 저거보다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2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K의 범위가 나오겠죠. 됐죠? 그래서 K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나와요. 어딨어? 너 어디다 썼어? 어디다 쓴 거야? 저저 계산하면 돼요. 이걸 계산하면 K의 범위가 마이너스 1 빼기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4분의 2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단국대학교 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어요. 그대들이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설명을 들었는데 어땠어요? 지금 경험하신 게 금년께 전교반에서는 우리 지금 전교반이니까 가천대 의예과를 했죠. 그거 했고 금년과 모의고사 중에서 특강 시간에 서울시립대 거 하지 않았나요? 아닌가? 나 기억이 안 나. 안 했나? 한양대 건 했나? 아하, 오케이. 한양대 모의고사를 내가 지금 방마다 약간 달라가지고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모의고사 3개를 지금 봤어요. 맥시멈 3개를 지금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제일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어제 했던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어제 했던 애들은 이제 하나가 더 있거든요. 서울시립대까지 했던 애들인데 금년 모의고사 중에서 저는 이게 제일 까다로웠는데요 하는 애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통기하가 섞여있는 것보다 미적분만 있는 것이 좀 더 거칠을 수 있어요. 좀 어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레벨이랑 문제 레벨은 다를 수 있다. 학교 레벨이 높다고 어렵고 낮다고 쉽지는 않다.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대충 이해 가시죠 이제? 그래요. 잠깐 복습하세요.